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외동포청 소식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동포들이나 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동포 정책이 또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해외 이민한 피해 동포를 보듬는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지난 3월 6일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위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피해 동포 보듬는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위난으로 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위난에 처한 공포 지원에 관한 지침, 요거를 첫 번째로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 위난에 처한 재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지난 2024년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 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 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그동안 재외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색을 해왔다. 네, 해외에서 위난을 겪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재난, 폭동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입은 이 해외 동포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의약품 또 구호 물품,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각 그 현지에 있는 동포 단체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침, 첫 제정이 됐다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청년에게 이 재외동포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요거는 뭐 새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이 재외동포 재단에 있을 때도요, 해외에 있는 동포 이 기업에게 이 국내 청년들이 이제 인턴으로 하게 되면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정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 동포 기업에 어쨌든 그쪽에서의 이렇게 성장 과정 그리고 동포 사회의 이해 뭐 이런 확대해서 성장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그래서 오는 14일부터 3월이죠. 그리고 27일까지 한상넷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의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재동포 기업에는 맞춤형 국내 우수 인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이 됐다. 인턴십 파견 인원은 45명 정도이다. 인턴 채용 대상 기업은 미주,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국가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이 되고요. 연 매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 이상이면은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업이며 소재 국가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파견 인턴의 현지 적응과 실무 교육도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인턴십에 최종 합격해 해외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11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다. 또 해외 이 장기 체류 보험과 또 국내 사전 교육비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지원금과 별도로 현지 동포 기업은 국가별 최저시급 이상의 보수 최소 월 700달러를 인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기업별 지원금은 상이하다. 그 재외동포청은 모집 기간 동안 국내 청년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3월 14일과 그건 내일 모레죠. 그리고 19일
또 이렇게 두 차례 거쳐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이 동포기업의 국내 청년들 인턴으로 그래서 해외 체험도 하고요. 또 해외 동포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네,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해외 체류 국민에게 그러니까 한국 휴대폰 전화가 없어도 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목의 예,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서 해외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이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 공공 IPN이 2018년도에 이 폐지가 됐는데, 이게 공공 IPN, 이게 2009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나, 이 보안상의 염려가 있어서 2018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일로 인해서 이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이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은 이 비대면 신원 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해달라, 이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이 부처들 간이 서로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또 이렇게 재동포청, 뭐 이렇게 해서요.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 이거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제외 국민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신원 확인 서비스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 업무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MOU를 체결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정책 수립 시행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및 또 운영, 그 다음에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신원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 또 전자 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 확인 방법 마련, 또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또 전자 여권 정보 제공 등 각자의 역할 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휴대폰을 가지고도 그동안은 해외 나가면은 이 국내 이 신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MOU를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외동포청에서 최근에 이 보도한 자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